A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세가 반등했지만 지금이 꼭지가 아니라 이제 반등의 시작이거든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다음 아싸리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 남구 주요 아파트 전수조사를 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크TV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투자 스타일이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가치 분석을 하고 네이버 매물을 기준으로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부산, 남구, 그 다음에 평수, 세대수, 그 다음에 고점 지수,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까지 필터를 걸어서 남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4억 이하 아파트는 아직까지 보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4억 이상인 것까지만 뽑아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사실 좀 저가로 내려갈수록 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투자는 비싼 걸 살수록 안전하고 수익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저가 아파트를 살수록 수익률도 떨어지고 더 리스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 하면 1억이 있으면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10분의 1, 뭐 1%, 10%이 금액부터 투자를 조금씩 해보다가 양을 늘려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아파트 투자는 비싼 게 오히려 많이 오르고 상승률도 높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부산의 흐름상 보면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에서 일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불황장에 가까운 시기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최대한 돈을 모아서 최대한 좋은 걸 사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블장 있죠. 막 너도 나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고 비중을 낮춰야 됩니다. 부채의 비중도 낮추고 전세 가율, 그러니까 전세도 어떻게 보면 부채죠. 그래서 전세에 대한 부채도 낮춰야 됩니다. 그때는 역전세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지난 3년간 똑같이 갈 거다 이래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A급지부터 일부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을 때는 돈을 모아서 최대한 좋은 집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구에 있는 좋은 아파트들을 싹 끌고 와서 저만의 이제 가공 방식으로 자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저 이 순위는 좀 바꿔야 되겠네요. 자, 2번. 이 순위는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하니까 겹치는 아파트 빼고 나니까 42개의 아파트가 있네요. 42개의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남구에서 대장 아파트 하면 당연히 용호동 W죠. 그래서 용호동 W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치고에 가서 용호동 W를 보면 워낙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리치고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 최고가가 16억 했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12억 5천에서 최고가 대비는 3억 5천 빠져서 21.9%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 매물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의 흐름을 보면 용호동 W가 일단 몇 세대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488세대고 저는 이게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세대를 보면 지금 매매의 물량을 보면 127개 정도. 그래서 좀 고점 찍고 약간 감소 추세에 최근 들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를 넘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냉랭하구나 이래 볼 수 있고 5% 이하면 미지근하구나 좀 괜찮구나 따뜻하구나 이래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미지근한 단계다 이래 볼 수 있고 전세는 오히려 조금 따뜻한 단계다 뜨거운 단계로 가고 있다 이래 좀 봐집니다. 그래서 전세의 매물을 보면 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2월 6일을 고점 찍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산은 전세가부터 오르는 이런 수급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당장 뭐 1년 만에 이렇게 된다는 아니고 1년, 2년, 3년을 놓고
매매보다는 전세가가 먼저 오르면서 점차적으로 매매 수요를 자극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부산의 전체 매물을 봐도 전세가 오히려 부족합니다. 특히나 남구의 입지 좋은 곳,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이런 쪽은 전세가 정말 씨가 말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장단점을 보면 용호동 W의 장단점을 보면 살기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상가가 잘 갖추어져 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준 높은 안전한 생활이 보장된다. 뭐 이런 그다음에 인근에 좋은 학교와 학원들이 많아 자녀 교육에 좋은 환경이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 단점은 어떤 게 있는 게 볼까요? 옆 건물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소음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입주민 외에 오는 사람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하거나 주차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 문제가 민감한 사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예, 이런 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평가한 걸로는 용호동 W는 제가 이제 고점 지수라고 새롭게 좀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KB 시세와 실거래가를 좀 반영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위 가격이고요. 중위 가격이 그래도 좀 쓸만한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름 이제 저층 제외한 이런 아파트 중에 이제 금매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한 13억 3천, 그다음에 전세가 8억. 그래서 갭 차이가 5억 3천 나고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한 41% 정도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A급지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호동 W도 저는 이제 수요가 조금 발생될 것이다 이래 예상이 되고요. 투자 대출 끼고 샀을 때도 5억대가 필요하고 수익률 44%대, 70% 대출일 때도 한 4억대 필요하고 56%대니까 저는 오히려 용호동 W가 오히려 좀 나쁘지 않은 상태에 왔다 이래 봐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하이엔드 브랜드로 해서 인기가 있었던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이죠. 대연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이래 보면 자, 30평대를 기준으로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는 평수별로 다 다양하게 20평대를 섞어서 왔습니다. 지금 최근 이제 분위기가 어떻냐면요. 상급지의 평수를 낮춰서 20평대로 해서 들어가는 건 어떻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9평 기준으로 많이 보다가 지금은 이제 그 20평대까지 늘려서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연 대연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이래 보면요. 대연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이 지금 이제 이거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세가 정확히는 안 뜹니다. 시세가 자, 34평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 이게 오류죠. 4억 6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매물 가격은 13억대 나와 있고요. 이게 좀 이제 조합원 거 거래라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10억에서 12억. 이래서 호객노노상에서는 지금 시세가 10억 9,900, 전세가 5억 5천 해가지고요. 이걸 기반으로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이 막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조금 호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가에 내가 사서 수익률을 보기에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는 좀 어렵다. 좋은 아파트와 투자하기 좋은 거는 다르거든요. 이 용호동 W 이런 아파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락을 많이 해야 오히려 투자하기에 좋은데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또 하락을 좀 덜 했고 그러면 투자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조금 낮다. 그리고 이게 한번 순환이 쫙 되고 나면 다시 A급지부터 가격이 오르거든요.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1급지가 가격이 먼저 당연히 오르고 그 다음 2급지 오르고 그 다음 이제 3급지 오르고 나면 이제 그러면 다시 1급지가 싼 거 아니야 하면서 요때 다시 1급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급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데 또 우리 어떤 분들은 나는 5년 뭐 7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는 2년 3년 내에서 조금 혹은 빠르면 1년 내에서라도 조금 뭔가 시세 상승이 있으면 좋겠어 이걸 바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저평가된 아파트를 좀 보시는 게 낫고 장기 투자로 볼 때는 당연히 A급 아파트는 저평가가 잘 안 되겠죠. 덜 빠지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장기 투자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최소 4, 5년을 본다면 A급지 혹은 단기 투자로 본다면 저평가 아파트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는 나쁜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는 좋은데 투자하기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A급지이기 때문에 얘가 저평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34평대 보면요, 이제 뭐 워낙 대연 혁신도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는 아파트니까 네, 이 뭐 입지 이런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위권, 그러니까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2,100세대다 보니까 사실 뒷동과 앞동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정도 혹은 중상권을 봤을 때 매물 가격이 이제 9억이라는 거고요. 전세는 5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물량 흐름 한번 볼게요. 매물 시세 이렇게 보고 매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매물 차트를 보면 자, 전세가 자 보세요. 전세가 상당히 작아요. 2100세대 중에 12개밖에 안 됩니다. 전 평형 다 합쳐서. 그러니까 전세가 굉장히 작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수급장이 열릴 것이다. 이래 볼 수 있고 매매는 자 119개니까 2100세대 중에 119개는 5%좀 언저리잖아요. 그러면 사실 매물도 상당히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는 자기 가치 대비 좀 잘 가고 있구나. 그게 무엇 때문이냐? 저는 이제 하방에서는 대연 DIL이 이제 어떻게 보면 8억대에서 분양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이건 동호수 따라 당연히 다르죠. 일부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대연 혁신에 호재가 됐고요. 또 상방에서는 대연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저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가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선방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실은 투자 수익률은 조금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39.5%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대출 꼈을 때 60% 대출 때는 3억 6천 정도 필요하고 예상 수익률은 43%. 70% 대출일 때는 이제 2억 7천 정도 필요하고 58% 정도 기대 수익률이 예상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비싼 아파트는 GS 하이츠자이 38평입니다. GS 하이츠자이 38평이고 사실 W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GS 하이츠자이가 거의 대장급 아파트였죠. 그래서 1149세대고요. 18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8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가가 9억 9천이고 최고가 대비 지금 8억 9천은 1억 정도, 10%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락률이 굉장히 낮죠. 이렇게 이제 좀 대형 평수, 평형에 대한 희소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동네 내에서도 괜찮은 아파트다 보니까 정말 하락을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 대비해서는. 자, 매물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물량도 보면 매물량도 자, 이 보면 1100세대니까 10% 하면 110세대죠. 그럼 110세대 대비 자, 매물량을 보면 110건이 이제 10%인데 5%에서 10% 사이니까 그냥 미지근한 단계. 근데 전세가 2건. 1100세대 중에 전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 없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산은 A급지 기준으로 수요가 있는 입지 기준으로 전세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규제가 강한 상태,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있다. 전세는 사실 투자 수요보다는 100% 실거주 수요거든요. 그래서 실거주 수요가 결국에는 상승하다 보면 매매 수요로 전이되는데 이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면 이런 지표를 보면서 내 집 마련으로 움직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을 조금 안정화된 상태를 알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급 물량도 많지 않기 때문에 부산은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한 90% 이상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고 추천드렸던 대연 SK뷰 힐스 제가 7억 초반대부터 추천드렸었는데 이제는 8억 5천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대연 SK뷰 힐스가 원래라면 이제 대연 혁신 다음으로 이제 대연 SK뷰가 그 다음 비쌌던 아파트거든요. 대연 혁신이 11억 1천까지 정고점을 찍었었고 대연 SK뷰 힐스가 10억 9천까지 정고점을 찍었던 아파트거든요. 자, 그래서 33평, 뭐 34평 이래 보면 자
자, 10억 9천까지 찍었었던 아파트죠. 그래서 지금 8억인데 중위권 중층 기준으로 보면 조금 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어쨌든 8억이면 2억 9천 하락해서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요것도 매물량 보겠습니다. 994세대니까 약 1000세대 정도 되죠. 자, 매물량의 흐름을 보면 자, 매물량 990이니까 99개면 이제 10%가 되겠죠? 그러니까 10% 조금 안 되고 5% 이상이니까 미지근한 정도, 매매의 흐름은 미지근한 정도고요. 실수요의 전세의 흐름을 보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전세가 전 세대 포함해서 전세 매물이 두 개밖에 없다. 네, 여전히 이렇게 인기가 좋은 대연동 라인에는 전세가 씨가 말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DIL 같은 경우에는 저는 DIL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요. DIL은 27년 4월 달에 입주입니다. 근데 부산은 현재까지 전세가율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전세가 많이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그 다음은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전세와 매매 가격의 갭 차이가 줄어들고, 그러면 다시 매매 수요자가 늘어나는 이런 시장 사이클을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특히 작년까지는 부산의 전세가율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은 갭 투자를 하려면, 갭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 매매 갭 차이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양권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부산이 24년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좋은 분양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에코델타 시티고, 그나마 보자면 이제 대연 DIL이라든지 광안 드파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입주 중인 이제 양정 자이, 그 다음에 양정 롯데, 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분양권에 더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분양권에 약간 자기 가치 대비는 조금 오버가 됐죠. 물론 저는 가격은 더 오를 거라 보는데, 같은 가격군이면, 저는 같은 급이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DIL은 그럼 누가 사야 되냐? 계약금 플러스 일부 프리미엄을 가지고 조금 더 소자본으로 계약금을 걸어놓고 분양권에 대한 명의를 내 이름으로 해놓고 27년 4월 달에 잔금이 들어오는 이런 분들이 이제 대연 DIL을 봐야 된다 봅니다. 근데 현재 돈이 다 있다면 저는 DIL보다는 대연 혁신이라든지 대연 SK뷰 힐스 이런 거를 보거나, 아니면은 지역을 좀 넓혀서 다른 데 같이 볼 것 같아요. 해수동 이런 데를 좀 같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연 DIL도 충분히 괜찮은 아파트지만 입주가 뒤로 밀렸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은 조금은 더 올라가 있다. 그래서 투자로 봤을 때 소자본으로 계약금 걸고 잔금 치실 분들은 대연 DIL을 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현재 돈이 다 있는 분들은 좀 더 좋은 입지 아파트를 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연 자이. 제가 대연동은 어떤 게 있냐면요. 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오르면 대연 SK뷰 힐스 오르고, 그 다음 대연 자이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대연 자이가 비역세권이지만 이제 한 3위에 오를 정도로, 물론 이제 하이엔드급의 어떻게 보면 용호동 W랑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제 대연 자이가 3위에 되는데, 대연 자이가 비록 역세권에서는 거리가 멀지만 상당히 이제 주거지로 괜찮은 실수요자가 아주 많은 이런 입지의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대연자이가 지금 8억 2,500 정도, 전세가 한 4억 5천. 여기서 이제 이거는 저는 데이터니까 여기서 급매물을 잘 찾을 수 있다면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한 3억 7,500이 필요하고 수익률이 좀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아파트 중에서는 대연자이가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갭 투자했을 때. 그리고 대출 끼고 했을 때도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DIL도 대출 꼈을 때는 괜찮고, 자, 그래서 저는 대연자이가 또 이제 좀 타이밍이 왔다. 사실 제가 멤버십에서 좀 특강이나 멤버십에서 추천했을 때 당시가 좀 더 좋았죠. 그때는 금액이 7억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자, 고정 댓글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2025년 전망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추천 아파트 금액대별로 부산 전수조사를 해서 금액대별로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 제가 다 알려드려 놨습니다. 그리고 요 파일 있죠. 요 파일.
이 파일도 전국 아파트 투자 수익률 매물 표시되어 있는 이 파일도 나눠드립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까지 이제 조금 A급지 기준으로는 현재 뭐 당연히 이제 가치 투자로는 이 순서대로 1번 뭐 W, 2번 서밋, 3번 대연혁신, 뭐 4번 대연 SK뷰힐스, 5번 대연 DIR과 대연 자이 뭐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게 좋지만 나는 한 1, 2년 내에 조금 더 안전 마진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대연 자이가 A급지 중에서는 현재 제일 좀 괜찮은 상태고요.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봤고요. 다음은 내가 갭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구축 아파트는 많이 빠졌고 반등력이 낮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 금액도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무난하게 나오는 게 LG 메트로시티 시리즈 있죠. 1차, 5차, 3차, 그다음 4-1차, 4-2차 이렇게 LG 메트로시티를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때는 또 금액에 따라서 이게 좀 차가 단지가 좀 바뀌기는 한데 지금은 1차, 5차, 3차 순으로 좀 좋게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내가 1억 이하로 잘하면 1억 5천 이하까지도 좀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LG 메트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구축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어떠냐면 흐름이 조금 늦게 옵니다. 1급지 오르고, 그 다음에 2급지 오르고, 그 다음 3급지 오르고, 그때쯤 이제 한 3급지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다음 이때 흐름이 오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좀 늦게 올 수 있다. 단지, 이 가격 대비 성능은 좋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수익률도 높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단지 단점은 뭐다? 순위가 좀 늦게 올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에는 좋은 아파트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좀 더 소자본으로 그러니까 한 4억대 5억대 아파트로서 이거를 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더 오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신해서 대답을 해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단지 순위가 좀 늦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좀 구축이 싫어 하면 대연 파크 푸르지오를 보시면 됩니다. 자, 대연 파크 푸르지오를 보면 대연 파크 푸르지오가 5억대 아파트 중에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어떠냐면 부산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그래 오늘은 남구를 기준이니까 5억대 아파트의 대연 파크 푸르지오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최고 베스트의 질문은 5억대 아파트 중에서 부산에서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저희가 멤버십 분들에게 알려드리거든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돈 아까워. 그러면 남구 중에서 보고 싶어. 그러면 대연 파크 푸르지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평도 이제 나름 분위기가 34평, 33평 이제 또 나름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고요. 예. 그다음 30평대도 나름 수익률이 좀 더 괜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30평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30평대가 어떤 게 있냐면 29평 30평 요거는 불경기 때는 수요가 작아요. 불경기 때는 아싸리 돈이 작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25평대를 가고요. 또 약간 평수를 원하는 사람은 30평대를 간단 말이죠. 근데 29평 30평대는 낑겨 있는 입지다 보니까 약간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첫째는 첫애기라서 너무 이제 이쁘고 막내는 또 막내라서 귀여운데 둘째가 약간 끼인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끼인 평수가 어떠냐면 불경기 때는 곽강을 못 받아요. 그래서 25평에 가까운 시세를 좀 형성하고요. 또 시세가 장이 좋아지면 33평에 가까운 이제 시세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로는 29평, 30평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연 파크 푸르지오 29평 34평 둘 다 이제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 시 수익률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대출 끼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 순으로 보겠습니다. 여전히 좀 비슷하게 나오죠. 저는 문현 경동리인 1단지는 우선은 그냥 요 위에 입지를 보거나 아니면은 좀 더 신축의 약간 대단지 이런 걸 좀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보면 LG 메트로시티 1차
3차, 5차, 4-2차, 4-1차 순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신축이 더 좋다. 이러면 대형파크 푸르지오를 보면 됩니다. 자, 순위가 거의 이제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제 A급지를 아싸리 보거나 A급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세가 반등했지만 지금이 꼭지가 아니라 이제 반등의 시작이거든요.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 다음 아싸리 가성비 좋은 아파트로는 요 순서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 질문은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5억대 아파트 중에 좋은 거 알려주세요. 6억대 아파트 중에 좋은 거 알려주세요. 7억대 아파트 중에 좋은 거 알려주세요. 왜냐면 우리는 꼭 남구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뭐 부산 진구 이렇게 좀 넓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크TV 멤버십에 이렇게 오시면 바로 이제 부동산 전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4억대에서 8억대 A급지까지 총정리해서 제가 풀 영상 올려놨고요. 멤버십 전용으로 해서. 그리고 오시면 게시물에 보시면요. 게시물에 보시면 쭉 내려보면 쭉 내려봅니다. 제가 매달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 전국 네이버 아파트 매물 및 투자 수익률이 표시된 엑셀 자료를 12,000원짜리 멤버십 분들에게만 이거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받아보시면 자, 요 아파트인데요. 요 파일인데 이거를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다 있어요. 전국, 서울, 뭐 대구, 전국 다 있습니다. 전국에서 내가 원하는 금액대, 원하는 평수, 원하는 지역 해가지고 갭 투자라든지 대출 끼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 높은 순으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이것까지 다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바로 멤버십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크TV 구독을 눌러 주셔야 이제 가입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꼭 구독 눌러 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